안녕하세요. ICPC 월드파이널 2021년도 K번 테이크온 밈 문제의 풀이를 설명드릴 서울대학교 윤교준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점 n개로 이루어진 그리고 루트가 0번인 트리가 주어집니다. 네, 루트가 1번인 트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리가 다음과 같이 생겼다라고 합시다. 이때 이 트리에는 리프가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리프에는 그에 대응되는 어떤 벡터가 주어져요. 얘는 x2, y2, 얘는 x5, y5, x6, y6, x7, y7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각 정점마다 이제 내부 정점마다 벡터를 하나씩 가지고 있도록 그 벡터를 결정을 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V라는 정점이 있고 V의 자식들이 C1부터 CK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각 C1부터 CK까지의 그 정점들의 벡터들을 XCI, YCI라고 부릅시다. 그러면 이 벡터의 V의 벡터 XV, YV는 어떻게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냐면요. 자식 정점 중 하나를 골라서 그것을 더하고 나머지 정점들의 벡터를 모두 뺀 그 벡터를 그 부모 정점 V의 벡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V, YV는 이 경우에는 이제 K가지의 벡터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C1을 택해서 그것을 더하고요. 나머지를 모두 빼는 벡터가 가능할 것이고요. 혹은 뭐 i번째 자식의 벡터를 더하고 나머지를 모두 빼는 그런 벡터도 가능할 것이고 앞에 거는 모두 빼고 마지막 벡터만 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에요. 그래서 총 이렇게 K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K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여러분이 골라서 그 벡터 값을 정점 V의 벡터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밑에서부터 바텀업 방식으로 벡터를 결정해 나가면 결과적으로 루트 벡터 1에 루트 정점 1에 벡터를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x1, y1이 될 텐데 우리의 목표는요. 이 벡터의 노름의 제곱, 즉 x1의 제곱과 y1의 제곱의 합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는 되게 특이한 조건들이 잔뜩 달려 있는데요. 정점 개수가 10의 4승 이하다. 그리고 좌표의 범위가 절대값이 10의 3승 이하다. 그리고 정점에 달려있는 자식의 개수가 많아봤자 100개 이하다. 그리고 트리의 높이가 10 이하다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 두 조건을 사용하지 않는 되게 간단하지만 조금 어려운 풀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한 가지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을 저희가 맥시마이즈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런 형태의 함수는 대부분 다루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벡터를 좌표 평면 위에 어떤 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점을 마구 찍어 놨을 때 이 점들 중에서 어떤 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최대가 되는지 우리는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 원형 그래프인데 우리는 이제 벡터들을 더하고 빼는 그런 선형 결합들을 다룹니다.
근데 이 그래프의 식은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진 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선형 결합에서 뭔가를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데 그 타겟 펑션이 선형이 아니라서 그 불일치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네. 쉽게 얘기를 하자면 둘 다 양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x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y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둘 다 적당히 커야 된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얼마나 적당히 커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정점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 중에 어떤 자식을 플러스로 해야 되고 나머지를 마이너스로 만들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네, 자식들의 벡터들이 결정돼 있는 상태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벡터가 이제 k가지가 있잖아요. 그들 중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최대인 것을 v의 벡터라고 삼자라고 해도 그것이 부모 정점에서 올라갔을 때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어중간하게 벡터를 선택하는 것이 1번 루트 정점의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최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DP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월드 파이널 대회에서 이 문제를 푼 대학교 팀이 두 팀인가 세 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첫째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우리가 x, y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벡터들을 마구 다루는데 이게 아니라 스칼라라면 그러니까 s라는 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 우리는 이 x의 절대값 혹은 뭐 s의 제곱을 최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를 바꿔버리면 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린다라는 점이에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 각 정점마다 이 정점이 가질 수 있는 s 스칼라 값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들 중에서 맥시멈 값과 미니멈 값만 관리해주면 충분합니다. 이것의 증명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v라는 정점이 자식 이 tv라는 서브트리에 있는 이 자식 정점들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스칼라들의 집합을 sv라고 할게요. 라지 sv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라지 sv를 잘 관찰을 해보시면요. v가 있고 이렇게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s 값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ci라는 자식 정점을 잡아서 얘를 플러스로 할 거고 나머지를 모두 마이너스로 만들어 줄 것인데 이 식을 잘 관찰해 보시면 v의 s 값은 전체 합을 빼고 얘를 두 번 더하면 되죠.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sv는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고르는 모든 i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집합이 있을 텐데 sci를 라는 집합을 가져오고 나머지는 전부 빼주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관찰을 하실 점은요. 음, 먼저 첫째는 절대값이라는 함수가요. 양극단을 달릴수록 점점 그 값이 커지는 함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의 미니멈이 여기고 맥시멈이 여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집합에 속하는 모든 스칼라에 대해서 스칼라의 절대값이 맥시멈이 되는 점이 뭐냐는 이 안에 있는 점의 분포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원소의 최소와 최대 두 개의 수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주시면 그 둘 중에 맥시멈이
이 집합이 가질 수 있는 절대값의 맥시멈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절대값의 미니멈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정점 안에 있는 내부 분포를 조금 더 잘 뜯어볼 필요가 있었겠죠? 하지만 맥시멈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양 극단만 봐도 돼요. 근데 집합의 정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서 각 집합의 원소들을 미니멈과 맥시멈 딱 두 개의 수만 남겨놓고 이걸 계산을 해도 이 SV 집합의 미니멈과 맥시멈은 변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에 입각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정점 V가 가질 수 있는 수의 미니멈과 맥시멈만 관리하는 DP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V가 있고 C1부터 CK가 있을 것이고요. 각 정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스칼라 미니멈과 맥시멈을 뭐 저희가 Smin CI라는 Smax CI라는 DP로 관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명하게 이제 V가 만들어낼 수 있는 S의 미니멈은 이제 모든 I에 대해서 다 시도를 해봐야 될 텐데 무엇이 될 거냐면 I만 플러스로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I는 이제 미니멈을 가져와주고 나머지는 전부 마이너스로 빼줄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맥시멈을 모두 더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이 식은 조금 더 잘 관찰해 보시면 이 부분을 지금 I에 대한 식이 빠졌긴 했지만 그거를 상수로 뺄 수가 있죠. 그러면 모든 자식 정점들의 맥시멈을 더해서 그것을 빼고요.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되냐면 S 미니멈 CI랑 S 맥시멈 CI를 더한 것들의 자식들 값 중에 미니멈을 더해주면 그것이 V의 스칼라 미니멈이 돼요. 그리고 스칼라 맥시멈도 대칭적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스칼라 맥시멈은 자식 정점들 모두의 스칼라 미니멈을 더하고 거기에 무엇을 더하느냐? 네, 그래서 이 값을 빼고요. 맥시멈, 자식들의 맥시멈을 더해주면 될 텐데 그것도 똑같이 이 자식들의 미니멈과 맥시멈 합들 중에 맥시멈을 더해주시면 그것이 V가 가질 수 있는 스칼라 맥시멈이 될 것이고요. 이것으로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DP를 계산을 하시면 이제 루트 정점인 1번 정점의 스칼라 미니멈과 스칼라 맥시멈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의 절대값 두 개들 중에 맥시멈을 택하시면 그것이 우리가 변형한 문제의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벡터 2차원 벡터가 아니라 1차원 벡터, 즉 스칼라가 주어지면 우리는 문제를 비고 n에 쉽게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2차원 벡터를 다루잖아요. 근데 벡터를 스칼라로 바꾸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 우리는 내적이라는 개념을 써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여기에 두 번째 아이디어가 사용이 되는데 두 번째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 S라는 개념을 기억하시죠? 그것을 확장을 해서 어, 뭐라고 할까요? 그냥 S라고 씁시다. 그러니까 SV라는 집합을 V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S1이라는 아주 원소가 많은 집합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그 집합이 가지는 모든 벡터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이런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s라는 집합이 너무너무 커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인데 첫 번째 아이디어는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요 타겟 펑션이 컨벡스합니다. 볼록한 함수예요. 네.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c라는 요 그래프를 항상 관찰을 하시면
이 그래프는 항상 바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볼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을 생각했을 때 안에 두 점을 잡으면 항상 그 두 점을 잇는 선분이 그 영역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볼록합니다. 그리고 이런 볼록한 함수들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S1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룰 필요가 없고 S1의 컨벡스 훌만 봐도 답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즉,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최대화되는 점은 무조건 컨벡스 홀 위에 있습니다. 대충 그림을 그려보시면 감을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점이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최대화가 되는 점이라고 하고 나머지 모든 점들은 뭐 요 안쪽에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원 안에서 두 점을 잡아가지고 네, 이 둘을 잇는 선분 안쪽에 요 맥시멈이 되는 요 라지 m이라는 점을 넣을 수가 없죠. 다르게 얘기하면 라지 m을 이렇게 감싸는 그러니까 컨벡서를 그렸을 때 이 라지 m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만드는 어떤 두 점 AB가 있다면 이 AB 둘 중 하나는 요 m을 지나는 요 원 밖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뭐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m이 여기 있고 A를 어떻게 잘 잡더라도 A와 M을 잇는 요 반직선을 생각을 해봤을 때 M 바깥은 전부 이 원 밖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S1이라는 그 큰 집합을 전부 다루지 말고 S1의 컨벡솔만 봐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 S1이라는 집합의 컨벡솔에 있는 원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네. 어떠한 사실이 알려져 있냐면 어떤 집합 S가 있고 S에 있는 모든 점들이 요 그들의 좌표값의 절대값이 라지 X를 넘지 않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영역 안에 S가 들어간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무엇이 알려져 있냐면 그 S라는 집합의 컨벡스홀이 가질 수 있는 원소의 수가 B고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까요? 네, B고 X의 3분의 2승이다 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x의 3분의 2승에 비례하도록 실제로 그런 컨벡서를 컨스트럭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밌는 연습 문제로 남겨둘게요. 네. 그러면 이 알려진 성질을 이제 이 실제 문제에 대입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S1에 있는 점들이 가질 수 있는 좌표 절대값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 라지 X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알려져 있듯이 문제 입력으로 주어지는 점들이 전부 절대값이 10의 3승 이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의 선형 결합을 통해서 벡터를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커봤자 어, 네. 절대값이 10의 3승 곱하기 n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x값은 10의 7승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S1의 컨벡서홀 위에 놓여진 점의 수가 라지 X의 3분의 2승, 즉 대략적으로 보면 10의 7승의 3분의 2승이니까 10의 3분의 14승 정도 되는데요.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5만이 살짝 안 됩니다. 네. 4만 6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컨벡서홀 위의 점들이 꽤 적구나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실을 조합을 해봅시다.
스칼라를 다루면 문제가 선형이 쉽게 풀린다. 컨벡스홀만 봐도 되는데 컨벡스홀 위에 점들이 적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면요. 우리는 S1이라는 집합에 놓인 벡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아주 수많은 점들이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어떤 직선을 줘서 이 직선에 접하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면 이 과정을 반복해서 컨벡서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선이 주어졌을 때 이 직선에 처음으로 접하는 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 직선을 90도 돌려서 이런 벡터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문제는 무엇과 같냐면 S1이라는 집합에 속하는 모든 벡터에 대해서 S와 V의 내적값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P라는 점은요 V랑 내적을 했을 때 이 S1에 있는 모든 점들 중에서 가장 그 값이 크거든요. 그래서 벡터의 내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벡터의 내적으로 바꾸면 무엇이 좋냐면요. 지금 V는 고정된 픽스드된 벡터고요. 우리는 이 S를 가지고 장난을 쳐야 되는데 S에 대해서는 선형 결합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막 벡터를 더하고 빼고 막 이런 것을 하는데 내적이라는 함수가 리니어하기 때문에 벡터들의 덧셈과 뺄셈을 분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벡터 그 자체를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벡터를 V와 내적시켜서 스칼라로 만들어 버리고 그냥 그 스칼라에서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그 절대값의 최대값 혹은 뭐 그 값 자체의 최대값이라는 문제를 DP로 선형해 풀어주면 V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이 P라는 접점을 선형 시간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먼저 다음과 같은 좌표 평면 위에서 요 선분, 그러니까 1,0이라는 벡터랑 내적을 했을 때 가장 큰 값이 되는 S1의 벡터를 찾읍시다. 그건 선형 시간에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앞에서 다뤘던 문제들은요. 그 직선을 찾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스칼라 값을 최대화를 했지 그 벡터가 뭔지는 모르지만 역추적 과정을 통해서 그 벡터가 진짜로 무엇인지까지도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그 점이 여기 있다 합시다. A. 그리고 0,1과 내적했을 때 가장 값이 큰 그런 벡터를 하나 찾아서 그걸 B라고 합시다.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내적을 했을 때 값이 가장 큰 그런 벡터를 찾아서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B고 N에 컨벡스홀 위에 있는 점 3개를 이미 찾았어요. 그것이 A, B, C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A랑 B 사이에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거고 B랑 C 사이에 수많은 점이 있고 C랑 A 사이에 수많은 컨벡스홀 점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이제 재기적으로 찾을 것인데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카운터 클럭와이즈 방향으로 이제 A와 B 사이의 점을 찾아라 라는 함수를 A, B라고 정의를 합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함수를 실행을 함으로써 우리는 컨벡스홀 위에 있는 점들을 모두 다 찾아낼 거예요. 자, 그러면 펑션 P, Q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P가 있고 Q가 있고 둘 다 컨벡스홀 위의 점이고 우리는 P에서 Q로 가는 요 카운터 클럭와이즈 방향으로 있는 요 컨벡스홀 위의 점들을 모두 찾아라 라는 펑션이에요. 얘는 뭘 하면 되냐면 P랑 Q를 잇는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에 처음으로 접하는 점을 찾아라 라고 해봅시다.
우리는 그 문제를 선형 시간에 풀 수 있었잖아요. 이게 라인일 거고, 라인에 처음으로 접하는 점이 이제 얘라고 할게요. 얘를 al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요, all을 지나는 요 L과 평행한 직선을 L'이라 했을 때 L과 L'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걔는 P랑 Q가 이렇게 있으면 네, 이 둘을 잇는 직선 위에 all이라는 점이 잡힌 거죠. 뭐 all이 P나 Q랑 같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되냐면요. 이 P, Q 사이에는 더 이상 이제 컨벡스럴 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PQ는 컨벡스럴 위에서 인접한 거라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do nothing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L과 L'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 경우는 먼저 all이 요 안쪽으로 잡힐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P랑 Q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all이 요 바깥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 all이 컨벡스럴 위의 점입니다. 왜냐하면 직선에 접점이 됐기 때문에 이미 컨벡스 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all은 컨벡스 홀 위의 점이고, 그러면 나머지 점들은 요 사이랑 요 사이에 있을 거니까 재기적으로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P, all, Q 다음과 같이요. 자, 그러면 이런 f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재기적으로 했을 때 이 함수들이 전부 종료되면 우리는 컨벡스 위의 점들을 전부 찾은 거고, 그 말은 뭐냐면 요 컨벡스 홀 S1이라는 부분 집합을 전부 찾은 건데, 그 부분 집합 위에 점들만 봐도 우리는 이 타겟 함수를 맥시마할 수 있으니까 답을 풀 수 있는 거죠. 이것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을 해봅시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f가 몇 번 호출이 되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f라는 함수가 이제 재기적으로 뭔가 부를 텐데, 재기적으로 부르기 전에 그 스칼라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선형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f가 총 몇 번 호출되는지 곱하기 n이 이 문제의 시간 복잡도가 될 것이에요. 근데 f는 총 몇 번 호출되냐면 얘가 재기적으로 들어갈 때마다 점을 하나씩 찾잖아요. 컨벡솔 위에 점을 하나씩 찾기 때문에 f가 호출되는 횟수는 b고 컨벡솔 위의 점과 같습니다. 점의 개수랑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뭐냐는 것을 알고 있냐면 라지 x의 3분의 2승 대충 5만이 안 됐던 값이었죠. 그러니까 대충 이 문제를 이제 5만 언저리 곱하기 n의 시간을 풀 수 있는데 n이 10의 4승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대충 5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컨벡솔 위의 점이 그렇게 많게 분포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렇게 데이터를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를 짜서 돌려보시면 5억 번의 연산보다는 더 빠르게 도는 듯한 양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 take on meme이라는 월파 K번의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원래 문제에서는 컨벡솔 뭐랄까 왜 우리가 접점을 찾고 이랬어야 되느냐를 다시 복습을 해보시면 원래 문제는 벡터가 주어질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즉 s와 s의 내적을 최대화를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회를 했냐면 내적으로 해결을 했죠. s와 어떤 고정된 v의 내적으로 해결을 했고, 내적되는 p 벡터가 두 개가 있는데 얘는 고정이 안 되어 있고 얘는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선형 결합으로 바뀌어서 문제가 스칼라로 바뀌었고 그 스칼라를 이제 dp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플로우 중에 하나였고요. 이 테크닉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ICPC 월드 파이널 2021년도 K번 문제 Take on Meme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